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호감 있는 여자한테 하는 남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는 여자보다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일부러 아닌 척 숨기거나 애매하고 헷갈리게 굴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여성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남성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데 밀당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그 남성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남자가 호감 있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시선과 몸짓이에요. 우선 첫 번째 시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이 자주 시선이 머물고 시선이 자꾸만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계속 마주치게 돼요. 그렇다고 단지 나를 오래 보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 또는 나를 볼 때 이게 동공이 확대되는 모습을 통해 호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친구를 보는 눈빛과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사랑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그 눈빛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이 호감 있는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화를 나누면서 시선을 마주칠 때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올리며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처럼 맞장구를 자주 치거나 커다랗게 액션을 취하며 동의를 나타낸다면 호감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눈이 마주쳤을 때마다 매번 웃어준다면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짓. 그러니까 만날 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게 머리를 자꾸 만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계속 만진다는 것은 호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동일하게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매무새를 다듬는 것을 의미해요. 즉 호감 있는 이성과 있을 때 머리를 자주 이렇게 막 쓸어 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수컷 동물들이 짝짓기 시기가 다가오면 자신의 몸을 가꾸는 행동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해요. 호감 있는 여자에게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 치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몸의 방향이 여자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더 이게 만약에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게 여자 쪽을 향해서 몸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몸의 방향이 여자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확실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몸이 기울어져 있으며 몸의 방향, 골반, 가슴이 이렇게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몸을 기울이게 돼요. 나에게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또 발끝의 방향 또한 좋아하는 여성한테 향해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몸의 방향 신호가 호감 가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듣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공간에 침범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 또 반대로 당신이 내게 다가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썸남이 데이트 중에 고개나 몸을 당신 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부드럽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바라보고 있다면 순수한 호감의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연락과 통화 시간이 늘어난다. 특히 썸 타는 초반에 연락하는 횟수와 통화 빈도,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당신과 대화를 많이 하고 목소리를 자주 들을수록 경계를 허물고 처음보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능하면 통화를 오래 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등 끊임없이 당신의 안부와 일상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이상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면 남자는 당신에게 호감과 관심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단,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맹신할 수만은 없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답장의 속도가 빠르다. 호감 있는 여성의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남자는 휴대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늘 이게 가지고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진동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액정에 불이 탁 들어오거나 문자나 카톡 하는 카톡 알림음 있잖아요. 알림음이 들리면 혹시 그녀인가 싶어서 얼른 확인하고 답신을 보냅니다. 즉 관심이 있으면 칼 답장인 거죠. 심지어 회식 자리나 회의 중에도 그녀에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이따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답신을 빨리 보내지 않아 그녀의 기분이 상해 혹시라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좀 심한 경우지만 그녀의 전화나 문자, 카톡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만큼 그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썸 타는 사이에는 아직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때 남자는 호감 있는 여자에게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남성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며 자신의 차별화된 매력을 어필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임을 말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당신과 비슷한 점이 있는, 즉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취미나 취향, 주말에 약속이 없을 땐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자주 가는 단골집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없이 공개하려는 행위는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자주 가는 단골집에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한다면 그건 100%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나를 따라한다. 호감 있는 대상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 작용하는 반응과 똑같은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자가 컵을 잡았다면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컵을 잡기 이전 이미 뇌에서 컵을 잡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의 표정과 몸짓을 따라하는 것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만지면 내게 호감 있는 남자도 머리를 만지며 얼굴을 만질 땐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당신이 자주 앉던 자리 또는 장소를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카페에서 당신이 원형 테이블을 선호했다면 호감 있는 남자 또한 갑자기 원형 테이블을 선호해서 자꾸 거기 앉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당신의 행동이나 취향까지도 따라한다면 그 남성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려 한다.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라면 아무리 바빠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가 만나자고 한 날 만약에 하필 중요한 선약이 있을 경우 미안한데 그날은 안 되겠어 라는 식으로 말을 끝내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주말은 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날로 약속을 정확히 다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녀가 실망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만약 남자가 그때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이라고 막 딱 잘라 말하면서 대화를 마친다면 당신에게 거의 호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 나만의 슈퍼맨이 되어주려 한다. 남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호감 있는 여성을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녀만의 슈퍼맨이 되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수컷들의 타고난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성 앞에서 강한 수컷임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경쟁자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혹은 어떤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내 여자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는 힘이나 완력, 체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어필하기도 합니다. 8번째, 같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 호감 있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동일하게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끼리 동일한 기종의 핸드폰으로 맞춘다거나 또는 커플 반지, 또 커플 티셔츠, 커플 신발과 같은 호감 있는 대상과 이렇게 신는 것은 호감 있는 대상과 동일시하려는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유사성이라 불리기도 하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제시 카라칸이 60여 명을 대상으로 호감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대상을 따라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즉, 평소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만약에 호감 있는 여자가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고민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와 같은 물건을 쓰면서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9번째, 나의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작은 변화도 알아챈다. 섬세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사소한 변화까지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사소한 것도 기억하려고 하죠.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말했는데 예를 들면 초밥 먹고 싶어 막 했는데 갑자기 그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너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하면서 데려간다든지, 자신은 그냥 흘려서 이야기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잊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호감과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었거나 손톱 매니큐어 색깔을 바꿨을 때 그가 눈치채고 매니큐어 색이 바뀌었네? 예쁘네? 이렇게 만약에 언급해 준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둔한 분들도 있어서 이런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 같은 거요. 예를 들면 긴 머리를 잘랐다던가, 예를 들면 생머리였는데 파마를 했다던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처럼 확실한 변화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한다. 포옹이나 키스처럼 연인 사이에서의 깊은 스킨십이 아니라 살며시 터치하는 듯한 가벼운 행동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딱히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도 이게 길 가다가 이렇게 차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내 어깨를 감싸면 내 길 쪽으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관심 있고 호감이 있는 여자와 손잡아 보고 싶고 어깨에 살포시 이렇게 팔을 올리고 싶은 이런 감정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스킨십은 가장 강렬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은근슬쩍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호감 있는 여자한테 하는 남자들의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시선과 몸짓. 두 번째, 연락과 통화 시간이 늘어난다. 세 번째, 답신의 속도가 빠르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섯 번째, 나를 따라한다. 여섯 번째,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려 한다. 일곱 번째, 나만의 슈퍼맨이 되어주려 한다. 여덟 번째, 같은 물건을 구입하려 한다. 아홉 번째,
나의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작은 변화도 알아챈다. 10번째,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한다.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번에는 호감 있는 남자한테 하는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